부처님 여인을 취해서 당신 씨를 하늘의 별 같이 퍼뜨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와,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 브라질에서 우리 교민이 운영하는 집단 농장에서 한인 어린이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잠깐 지금 이거 촬영 못 하겠는데? 아빠, 감히 하나님의 아빠 통깁자를 욕되게 하고 예루살렘을 멸망하기를 망해한다고 가증을 엿받아. 이 사람은 80이 됐는데 얼마나 여자들이 있다는지. 여러분, 80 늙은이가 귀여운 소녀 어깨에 안아줬다고 성추행을 할 수 있습니까? 성추행을 할 수 있어요? 길도 엄청 좁아요. 여기서부터 진짜 조용한 곳인 것 같아요.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저기 뭐가 있다. 뭐라 써있네? 뭐라 써있지? 잠깐 읽어볼게. 잠깐 멈춰봐. 종교는 무엇일까요? 대학에서 종교학을 전공하며 느낀 점은 종교가 변화무쌍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는 하나지만 종교는 늘 다른 얼굴로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이비, 이단으로 알고 있는 신종교 역시 지금은 인정받지 못하지만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종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갈취, 강금, 약물, 성희롱 등은 사회적 규범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이곳, 대한민국에도 규범과 종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정 종교를 가진 신도들이 모여 사는 어느 시골 마을로 가보려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내륙 지방 중에서 오지 중에 오지로 알려진 한 지역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마을에 관해 조사하고자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이곳 마을 주민들은 모두가 신도로 한 교주를 신봉하고 또 그 종교를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쓰여있는 라는 슬로건도 이 종교 마을이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농촌의 부흥을 목적으로 이 마을에 모인 것처럼 외부에는 보이지만 사실상 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마을은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종교는 두 언론사에 의해 고발된 바 있습니다. 해당 종교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도한 두 방송사에 대해 종교 측이 발표한 입장문을 저 역시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종교에서는 방송사가 왜곡된 정보를 내보냈으며 악의적인 방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이 종교 마을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방문을 환영하고 있다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며칠 동안이라도 좋으니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방문하여 마음대로 취재해서 사실대로 보도하길 당부했고 환영한다는 얘기를 거듭 써놓았습니다. 폐쇄적인 집단이라면 결코 하지 못할 말입니다. 이 종교가 적어도 폐쇄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장문에는 보여집니다. 지금 아마 마을 주민 전체가 저 건물 안에서 예배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 종교에 대한 사전 조사를 좀 하고 왔는데요. 그냥 평범한 종교는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 교리의 반사회성과 교주를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어서 공식적으로도 이단
국비로 규정된 종교고요. 심지어 이 종교가 한 국가로 단체로 이주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거기서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이제 그 안에서 불미스러운 일들이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피해 사례에 대해 호소하는 신도들도 지금은 탈퇴한 신도분들도 계셨기 때문에 꽤 어려운 종교, 좀 접근하기에는 벽이 좀 높은 종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차에서 대기하던 그때 주민분들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20명 내외의 주민분들께서는 외부인을 보고도 전혀 경계하지 않았고 대부분 그냥 지나쳐 가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마트 좀 혹시 문 열었을까요? 다 가시고 한 분 남았는데. 누구예요? 여기 이모 오시라고 그래. 서울서 여기 구경 왔대요. 9살 정도로 보이는 아이는 몹시 반가운 눈치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몇 시부터 오셨어요? 방금 왔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네, 여기 보러 왔는데 이게 네. 우리 자체 마을 마트요. 여기가 마을이 오지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공동 구매해서 네. 마을 주민들이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그럼 식이에요. 혹시 저희는 못 살어요? 물론 원하시면 이 안에 전동 거꾸리도 있어요. 그 다음 안마기도 있고. 여보 잠깐만. 저는 이때 판결문의 내용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결문을 토대로 설명하자면 이 종교 공동체 내부에선 자녀들이 일반 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주가 부모들에게 지시해 자녀들에게 혹독한 처벌을 요구한 것은 충분히 가혹행위에 해당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아이의 첫인상은 해맑았고 가혹행위의 당사자라는 징후는 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동안 만난 것이기에 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와서 구경하라고 그래. 별거 아니고 와서 네네. 마을 주민분께서는 흔쾌히 마트 내부에 들어와 구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단초는 신도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생필품을 공동구매 및 분배하는 시스템을 갖춘 마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내부는 매우 깨끗했고 운동기구도 구비되어 있었지만 물품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분들께서는 낯설만치 친절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순수하게 속세에서 떨어져 행복한 삶을 위해 모인 사람들일까요? 저는 문득 이 마을의 연령대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마트에서 생리대를 팔고 있는지 조심스레 여쭤봤습니다. 그 찾으러 오셨구나. 그게 있었는데 지금 없을 텐데. 주민분들께서는 무척 친절하셨고 화목한 마을로 보였기 때문에 제작진은 촬영을 지속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화장실을 핑계로 자리를 이탈하려던 그때 주민분께서는 자신의 집 화장실을 쓰라며 안내해 주셨습니다. 제작진은 5번 정도 거절하며 외부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쓰겠다고 했지만 주민분께서는 집 화장실을 쓸 것을 계속적으로 권유하셨습니다. 평범한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분의 안내에 따라 베란다를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한동안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엔 큰 테이블과 의자 약 6개가 놓여 있었고 TV나 책장 같은 물건은 없었습니다. 다만 눈에 띄었던 것은 거실 서랍 위에 올려진 사진이었습니다. 주민분께서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제일 큰 액자에 꽂혀 있었고 그 얼굴은 바로 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특이하게도 일반적인 종교인의 가정처럼 십자가나 예수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모두 불이 꺼져 있던 상태였습니다. 화장실 역시 일반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점은 바로 주방인데 냉장고가 주방에 있지 않았고 아예 없거나 작은 창고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적인 가정집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교주의 사진이 이 집의 종교적 특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댓글 나와요. 뭐? 제 영상 찾아내는 영양 찾아낸 거? 옛날부터 하던 건데 지금 응. 영상 안 했나? 영상 안 올려? 진짜 그거 영상 같은 거가 영양 차지 많이 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유튜브 업로드를 해놓은 건데 이거 또 너무 길은 게 있어가지고 오늘 저녁에 아니 내일 업로드 하고 앉아, 이제 앉아. 아 괜찮아요. 저 혹시 지금 외할머니집 가야 돼서 가도 될까요? 윤이? 가도 되지? 네. 응, 갔다 와. 응, 네. 응. 안녕하세요. 응. 제작진은 아이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에서 마을에 대한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아이는 자리를 뜨고 없었고 저는 마을을 다녀온 이후 카메라맨과 마을 주민, 아이 셋이서 대화를 나눌 때 아이와 성인 마을 주민이 대화를 나눈 내용을 녹음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 속 아이는 참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우리는 아쉬움을 남긴 채 그 마을에서 나왔습니다. 제작진은 이튿날 아침 이 종교가 또 다른 지역에 구성한 마을에 찾아갔습니다. 지난날 어두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던 마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깜깜한 밤이 가렸던 글자도 오늘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어제 간 곳과 달리 이 마을은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하고 있어 멀리서 건물들을 봐야만 했습니다. 조금 특이했던 점은 제작진이 이 마을 입구에서 머무르는 동안 아우디, 제네시스 등의 고급 승용차들을 계속 보아왔다는 것입니다. 와, 방금 설교 들으면서 가시는 거지. 자, 이렇게 저의 종교 마을 방문이 끝이 났습니다. 벌써 이번에만 3번째 종교 마을을 방문하면서 제가 느낀 점들이 좀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대학교에서 4년 동안 종교학 강의를 전공하면서 느꼈던 점, 궁금했던 점들과 맞닿아 있는데요.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교주 본인들도 자신의 교리가 진짜 하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내려왔습니다. 아마 교주 본인도 자신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종교를 조사하면서 저의 생각이 좀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이 종교 내부 한에서는 교주 본인이 자신의 교리가 진정한 하느님의 뜻, 하늘의 뜻, 자신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종교가 사실 최근까지도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해왔 사실이 있는데요. 종교단체가 법원에 진술한 내용이 조금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 자체는 이 종교에서 탈퇴한 신도들의,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이루어졌던 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나 결정적인 증거가 정확하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종교단체 측에서는 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면 피해자들의 증언은 잘못되었고 그러한 사실이 없고
교주는 그런 말을 한 적도 그런 일을 시킨 적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자신들의 변호사도 법률적 조언을 적극적으로 했을 것인데 이 종교단체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신도들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교주와 여신도 간의 성관계가 있었다라는 점, 신도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노동을 시켰다라는 점이라는 사실들을 모두 다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면 그건 다 사실인데 우리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런 행위가 굉장히 명예로운 것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행위이다 라고 설명을 해요. 종교 공동체 내부에서는 그게 용인될 수 있는 행위인지는 모르겠지만 세속의 법에서는 당연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이기도 합니다. 만약 교주가 자신의 교리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 내가 어떻게든 고소해서 이겨야 한다라고 한다면 교리를 뒤집어서라도 피해자들의 증언을 반박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어떤 생각을 들게 했냐면 교주가 진짜 이 행위가 나쁜 게 아니라 구원받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명예로운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꼈던 점들은 뭐냐면 제가 이번에 방문을 하면서 좀 너무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영상을 그냥 올려야 하나라는 좀 걱정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그 종교 마을 주민분들께서 너무 친절하셨고 정말 솔직히 말해서 행복해 보였어요. 예약이 없으면 얼른 못 올라가요. 교회요. 어디에서 예약하면 돼요? 아니 그거는 몇 시부터 오셨지? 방금 왔어요. 그래서 먼 데까지? 네, 여기 보러 왔는데 그게 제 앞에서 그냥 친절하게 말씀하신 걸 수도 있고 제가 오랫동안 머물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직접 가본 제 눈에는 정말 소박하고 양심에 따른 어떤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다면, 그곳이 자신들의 유토피아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같은 외부인이나 세속의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그렇게 사는 거 옳지 않다, 사회로 나와서 일을 하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으면서 살아라, 그게 더 행복할 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점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제 앞에 그 신도분들이 다시 계시다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신도분들께서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신도분들이 그 종교 공동체에서 나와서 사회에서 일을 하고 생활을 해도 그 하나님은 길을 또 열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종교 공동체 내부에만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에도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